오늘은 이 그래프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그래프는 향후 12개월 동안 주식이 올라갈 것으로 믿는 미국인의 비율을 보여주는데요. 최근 이 비율이 56%를 찍어서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낙관론이 대충 한 3에서 40 정도에서 유지가 됐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비율이 급격하게 올라서 50을 넘고 급기야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가 역사적 최고치라는 점은 많은 것을 시사하게 합니다. 사실 긴 증시 역사에서 강세장인 때가 꽤 많이 있었지만 이번 랠리는 그마저도 넘어버리는 그 무엇이 심리상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사람들의 심리도 이렇고 실제 증시도 잘 아시겠지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는 배열을 주장하는 분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심리가 이 정도고 이렇게 불장인데 제도권 하우스에서 배열을 주장하면 장사가 되겠습니까? 사람들 비난 여론이 빗발치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래서 월가 베어가 다 죽었고 마지막까지 베어에 가까운 주장을 했던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이 있었지만 모건 스탠리는 마이클 윌슨이 이미 약세론을 진작에 버린 바 있고요. JP 모건의 약세론자 마르코 콜라노비치 이분이죠. 이분은 회사를 결국 떠나야 했습니다. 잘렸죠. S&P 500을 2년 가까이 이 4,200을 찍어놓고 있다가 증시가 이렇게 오르니까 잘렸고 그 뒤를 이은 두브라브코 라코스 부아스 이분은 새롭게 드디어 수요일 날 오늘 새 S&P 500 전망치를 밝혔습니다. 그것은 6,500이었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약세 하우스였던 JP 모건의 항복을 의미하고 이것은 베어의 멸종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실제 오늘 장은 그렇게 좋지 못하다가 비교적 마지막에 회복하는 장이었고요. 러셀 2000이 강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고 나머지는 약보합 정도였는데 장 초반이 많이 올라갔던 이 빅스 지수가 소폭 하락에 그칠 정도로 심리가 좀 회복되는 그런 장이었고요. 무엇보다 오늘 나왔던 지표들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았다기보다는 좀 우려 섞인 포인트도 있었지만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PCE가 나왔죠. PCE가 10월 기준 2.3% 올라서 9월 상승률 대비 2.1 대비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는 0.2 올랐고요. 코어 PCE는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 전월 대비 0.3% 올랐는데 이 지표 모두가 전문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라서 큰 시장의 동요는 없었고요. 또 오늘 3분기 GDP 데이터 잠정치가 나왔습니다. 2.8%로 나와서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 여전히 미국은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고요. 오늘 4분기 GDP 나우 예측치 2.7로 업데이트 되면서 여전히 앞으로도 지속 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능력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또 이런 와중에서도 페드와치 금리 전망치를 보시면 시장에서는 다음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66.5%로 베팅하면서 성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금리 자체가 중립금리를 상회하는 수준, 제약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금리는 다음 달 하락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의 미국 증시를 좋게 보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의 우려는 과연 무엇일까요? 시장은 뭘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그걸 보기 위해서 오늘은 구글 트렌드 자료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키워드를 크게 5개를 넣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GDP가 있고요. 실업률이 있고 CPI도 있고요. 인플레이션도 있고 관세가 있습니다. 이건 지난 12개월의 자료인데 사실 사람들의 관심사가 시간이 지나도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여전히 이 먹고 사는 문제에 가장 크게 좌우되는 실업률, 이게 검색 빈도가 가장 높고요. 이게 그만큼 사람들의 일상 영역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그 다음이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데이터, 그 다음이 이 GDP, 보라색이죠, GDP. 사람들이 성장에 대한 관심이 꾸준하죠. 그리고 이 노란색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검색 카테고리 하위 검색어라고 볼 수 있는 CPI 겁니다. 그리고 이 관세라는 이 파란색 키워드는 그다지 인기 있는 키워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5개 중에 4등을 하고 있는 CPI보다도 밀리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근 90일 기준으로 확대를 해보면 가장 인기 없는 관세라는 키워드에 사람들이 관심이 이렇게나 몰리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데이터 기준으로는 실업률을 제외하고는
관세가 가장 인기 있는 키워드에 등극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GDP도 제치고 CPI도 제치고 기존에 우리가 관심 있게 정말 데이터가 나오면 뚫어지게 봤던 그 수많은 매크로 데이터를 제치고 관세라는 키워드가 상위에 올라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관세라는 키워드가 지금 미국인이 가장 관심을 새롭게 가지는 주제가 됐다, 이런 걸 의미하고, 그럼 왜 그렇게 관세가 인기 키워드가 됐냐, 그 배경을 살펴보니까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인의 69%가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결국 물가를 높일 것으로 생각을 한다. 대다수 민주당원 79%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무당파의 68%, 심지어 공화당원의 59%도 관세가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한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에 응답한 76%가 기업들이 관세로 인한 가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믿고 있고, 그래서 이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은 관세가 미국하고의 연간 2,600달러의 추가 비용을 초래할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심지어 월마트의 CFO 그리고 로이스의 CFO도 결국 관세는 제품 비용을 올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여론조사에 응답한 미국인의 거의 절반인 44%의 응답자가 트럼프가 관세를 시행하기 전에,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물건을 사재기할 거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62%는 내년 관세 때문에 이 어떤 재정 계획을 조정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응답은 젊은 세대일수록, 유색 인종일수록, 그리고 민주당원일수록 더 강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화당 안에서도 사실 관세를 바라보는 입장은 갈리는데요. 공화당원의 51%가 관세는 경제에 좋은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무당파의 27%, 민주당원은 20%만 그렇다고 답을 했습니다. 여전히 이 미국인의 다수는 관세가 미국인의 경제 삶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세는 트럼프 입장에서 선거를 앞두고 좋은 정치적 이슈몰이일 수는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부정적인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고민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제 빌 에크먼 소식 전해드렸지만 트럼프가 멕시코, 유럽 이런 나라들 길들이기용으로 외교 협상 대상으로 관세를 10분 활용하고 정작 임기가 시작하면 예상보다는 관세를 덜 매길 가능성도, 그래서 월가 일각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머스크도 그렇게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여튼 경제학적으로 볼 때 관세가 적어도 일회적 물가 상승 요인은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죠. 충분히 인플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오늘 PC가 예상치 안에 들어와 있긴 했지만 점점 심지어 올라가는 모습이고, 코어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 찍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 목표치인 2%와는 적잖이 괴리가 있습니다. 물가가 잡힌 게 전혀 아닙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 고민이 사실 깊어질 수 있는데요. 이 관세가 어떻게 매겨지느냐에 따라서 또 증시가 지각 변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그리고 임기 시작하기 전 트럼프의 관세 관련 멘트들 우리가 촉각을 기울이고 봐야 할 이유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올걸브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